안녕하세요. 압구정 부동산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지난 1월 16일에 발표된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야 할 만한 부동산 관련 내용을 최신열 세무사님을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신열 세무사입니다. 네, 이번 개정안 발표 내용 중에 건물 매매 관련해서 종전과 좀 크게 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지난 1월 16일 2024년 세법 개정 관련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기재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매수자의 경우에는 다주택자이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택보다는 상가가 취득세가 적습니다. 2022년 10월 전에 매수자의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매매 계약 시에 계약서에 잔금 전 주택이 아니라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하고 상가로 매매하는 것으로 해서 구청에 신고할 경우에 취득세를 줄일 수 있었는데요. 또한 매도자가 1주택자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분 시에 양도소득세 절감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2022년 10월 21일 이전에 매매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서 잔금 전에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매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매매계약은 2022년 10월 21일 전까지는 과세관청에서 인정해주는 매매계약이었다가 2022년 10월 21일에 기재부에서 유권 해석이 나오면서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잔금 때 주택 거래는 주택으로, 상가 거래는 상가로 보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유권 해석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득세 부담이 과하게 되어서 거래를 꺼려하게 될 거고, 매도자 입장에서도 주택을 장기 보유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주택을 괜히 매수자의 용도 변경 요청을 들어줘 손해를 보게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럼 그 부분이 매도자와 매수자가 양측 다 원하는 쪽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건가요? 네. 근본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매매계약으로 주택에서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경우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매계약의 시점의 용도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인자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 등을 받아서 매매할 수 있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잔금 때 상가로 매수로 취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주택보다는 적은 취득세를 부담할 수 있기에 양측 모두 세금을 절감해서 거래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기존보다 좀 거래가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충분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한번 사례로 계산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자, 여기 이 계산 사례 보시면 요거는 거의 실제로 있었던 거래를 제가 약간 각색을 해서 올려놓은 사례입니다. 매도자는 1996년에 1억 8천에 취득했고 2025년에 45억에 매도하는 주택이고요. 10년 이상 거주와 보유를 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1주택자로 매도하는 경우와 상가로 매도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사례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 사례는 사실 1주택자로 매도하는 경우였고요. 상가로 매도했을 경우에는 세금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1주택자로 처분할 경우에는 12억까지 매매가액이 12억까지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보유 40%, 거주 40%, 총 80%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의 경우에는 2억 5천 정도 세금이 나오고요. 만약에 상가로 매도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없고요.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이 없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최대 30%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세금이 한 14억 정도 나오죠.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1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번에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네. 매수자의 입장은 어떨지 네.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이렇게 숫자로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숫자로 넣어봤고요.
그 매수자 입장에서 만약에 매수자가 다 주택자이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뭐 물론 조정대상 지역과 조정대상 지역 아닌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다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그 다음에 법인이면서 4주택, 법인이거나 4주택자인 경우에 취득세율 보시면 사실 취득세율이 너무 높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거래를 하기가 선뜻 쉽지 않아 보일 것 같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주택으로 처분한다 하더라도 매수자 입장에서 이것을 상가로 취득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거래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서로 이제 살 사람도 살 수 있는 유인이 생길 것이고요. 팔 사람도 팔 수 있는 거래 유인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양측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거래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를 이제 성사시키기 전에 네. 또 서로 이해관계를 계산을 해보고 네. 또 이제 세무사님처럼 전문가의 조언을 좀 듣고 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특약사항에 네. 반드시 이제 적어야겠죠. 그렇죠. 네네. 네네. 그러면은 양쪽이 절세를 하는데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그 전문가의 상담이나 뭐 컨펌을 먼저 받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이게 뭐 당사자들끼리 뭐 많이 공부를 하셔서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또 부동산 관련해서 세법 개정안이나 뭐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은 저희 이제 최신열 세무사님을 한 번 더 모시고 저희가 한 번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